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자 오늘 해볼 단원은 이제 6번째 단원인 경우의 수 단원이고요. 이제 선생님이 빨리 시험 기간 때 7번째 행렬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행렬 개념 정리는 거의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도 선생님의 개념이 거의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 한 주만 조금 더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다듬어서 선생님이 다음 주 일요일에 강의 행렬까지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개념 강의 다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경우의 수도 조금 정리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근데 경우의 수는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돼요. 경우의 수는 선생님이 이거는 거의 내가 개념을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수많은 문제 유형들을 조금 기초만 다져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유형이 너무너무 많아서 경우의 수 단원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어려운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쌓는 형태로 경우의 수 단원을 공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행렬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안 나올 것 같고, 경우의 수랑 진짜 여러 가지 방부등식에서 어려운 문제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맞아서 100점을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점수를 노려봐야 되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벽을 넘어야죠, 그렇죠? 벽을 넘은 사람만 상대평가에서 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이 5등급제에서 1등급 손쉽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거를 최대한 손쉽게 받을 수 있게 해줘 볼게요, 알겠죠? 네, 뭐 토론 여기까지 하고 얼른 개념 정리해서, 시간이 길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요. 네, 경우의 수 개념 정리 선생님이 빠르게 하고 여러분들 수업 때 빡세게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숙제 안 오기만 해. 네, 자, 첫 번째.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중학교 때 정리했던 경우의 수를 조금 곁들여가면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 선생님이 수업을 듣지 않았던 친구들은 경우의 수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말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실험과 관찰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빠르게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실험과 관찰이 있고 그 이후에 사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과 관찰이 뭐냐면 주사위를 굴리는 게 굴이 이상하네. 굴린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거죠. 주사위를 들고 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찰이 뭐예요? 네,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사건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게 사건인 거예요. 6의 눈이 나온다.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게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주사위를 굴렸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개수가 몇 개예요? 그게 3개잖아요, 그죠? 그걸 바로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한다.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경우의 수가 뭔지 이해가 되나요? 당연히 그래야지. 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럼 경우의 수에서 많이 다루는 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에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한 친구 중에서는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언제 더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곱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멘탈이 나간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확실하게 구분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있고,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 딱 그 말을 딱 구분 짓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동시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시에.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더하는 거고요.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곱하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사건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미 답을 미리 얘기해 버렸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건 나는 이 말보다는 한 사건 내냐, 한 사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가 동전 또는 주사위를 굴리는 경우의 수래요. 그럼 동전도 앞뒤가 있을 거고 주사위도 6개의 눈이 있을 거잖아요. 동전 또는 주사위를 했으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만 굴린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동전을 던질 수도 있고 주사위를 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류가 8가지, 그때는 2개를 더 하는 건데 내가 동전을 던지면서 주사위를 굴리는 경우의 수, 이거는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개하고 6개를 둘을 조합해야 되는 거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나요? 진짜 설명 개 잘하죠?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해 못했겠죠? 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조금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 사건 내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동그라미 사건이 있고 네모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말로 또는 이거나 영어로는 or를 붙인다면 우리는 그때 더해요. 알겠죠? 근데 한 동그라미 사건에서 다시 별 사건과 뭐 세모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그리고라고 말을 붙일 때가 많아요. 그때는 우리는 곱하기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해해야겠죠, 그렇죠? 이래도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하나 갑니다. 진짜 김승현은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대전, 부산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경로는 2개고요.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경로가 3개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대전은 필시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 과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경우의 수 2개랑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경우의 수 3개를 곱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 더하기 3이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한 사건 내에서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경우가 2개, 대전에서 부산을 경우가 3개잖아요. 아니, 예시를 들어줄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3가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쵸? 걔 노가다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총 6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한 가지에 3개 있고 한 가지에 3개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랑 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의 개수를 외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의 제곱에 약수의 개수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3이 아니지. 네. 여기에 1이 숨겨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라라는 얘기를 했을 거야. 이제 그거를 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 2라는 거를 우리 어차피 그 약수라는 거는 이 2하고 3을 조합해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2를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2를 1개 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 3을 안 쓸 수도 있고요. 3을 1개 쓸 수도 있고 3을 2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조합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그것도 2 곱하기 3으로 동일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곱의 법칙이라고요. 이해돼요? 난 지금 곱의 법칙을 예시를 들어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괄호 1번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의 법칙은 조금 노잼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2번째. 곱의 법칙을 살짝 응용해 줄 건데요. 정말 곱의 법칙을 대표적으로 응용한 예시가 줄 세우기 유형이에요.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예를 들어
5명을 줄 세운다고 얘기해 봅시다. 일자로 줄을 세울 거야, 5명을. 그럼 여기는 5명 중에 1명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 2, 3, 4, 5가 있으면은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자리부터 줄을 세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5명, 5가지 경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5명 중에 1명이 딱 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4명 중에 1명. 여기는 3명 중에 1명. 여기는 2명 중에 1명. 여기는 그냥 1명 중에 1명이니까 딱 1명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줄을 세우는 게 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줄을 딱 세운 것 그 자체가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곱해줘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그쵸. 그래서 그죠. 뭐 5명 중 4명 중 이렇게 필기할 때 이렇게 써놓으면은 진짜로 생각보다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줄 세우기가 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을 위해 이런 거 적어두면은 다시 쳐다봤을 때 다시 이해가 되면서 기억이 오래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고배 법칙 응용하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올 건데 하나씩 해봅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줄을 세우긴 세울 건데 두 명을 내가 이웃시키고 싶은 거예요. 둘이 친해서 둘을 이웃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이웃을 5명 중에 2명을 이웃시킨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걔네를 한 묶음 처리하면 돼요. 한 묶음 처리. 한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원래 5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명이 되겠네요. 얘네가 1명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걔네를 다시 줄 세웁니다. 4명 중 1명, 3명 중 1명, 2명 중 1명, 1명 중 1명. 근데 그 2명이 한 묶음인데 얘네 둘이서도 자리를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다른 경우의 수잖아요. 줄을 세울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게 이웃하는 경우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2명만 묶음할 필요 없어요. 3명이 묶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3명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얘네가 서로 한 묶음이 돼버리니까 그때는 하나, 둘, 3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3명 중 1명, 2명 중 1명, 1명 중 1명인데 이 묶음 내에서도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웃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얘네도 자리 세우는 방법이 여기 3명 중 1명, 2명 중 1명, 1명 중 1명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또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또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기해주면 좋은 게 여기서도 묶음 내에서도 줄을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입장이 돼서 줄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뒤지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을 이웃하지 못하게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뒤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이웃하지 않은 문제에 그 이웃하면 안 되는 그 사람 수가 많은 문제는 이렇게 안 풀 거야. 알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웃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적으로 그냥 줄 세우는 5, 4, 3, 2의 경우를 써요.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반대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 2명이 여러분들 좀 이제 반대 마음을 가지고 이웃한 경우를 빼주면은 그게 이웃하지 않은 경우가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소리예요? 이웃한 경우, 두 사람이 그 이웃한 경우랑 이웃하지 않은 경우를 더하면은 그게 그냥 전체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사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체에서 이웃을 빼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건은 뭐냐면은 그 전체 사건에서 서로를
이거는 서로 남을 여자인데 서로를 보완하는, 보충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는, 보충하는 관계. 이거 좀 말이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이랑 중학교 때 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여사건으로 푼다. 근데 이게 2명일 때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게 2명일 때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수 만들기인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중학교 때는 엄청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후배가 경우의 수 문제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데 어떻게? 네, 이걸 못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푸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자연수 만들기 문제는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줄 세우기랑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예요. 맨 앞자리. 맨 앞자리에 0만 조심해주면 되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0만 조심해주면 되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0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우리는 세 자릿수를 만들고 싶은데 맨 앞자리에 너가 0을 집어넣으면은 그건 세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조심하고 좀 추가적으로 홀수, 짝수 만드는 문제. 예를 들어 자연수를 만들 건데 이게 홀수가 되는 경우에서 짝수가 되는 경우에서 만들기 이런 거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배수를 만드는, 네. 예를 들어 3의 배수를 만드세요, 4의 배수를 만드세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즉석에서 생각난 건데 3의 배수랑 4의 배수가 근근히 등장하거든요. 일단은 필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 알겠죠? 네, 증명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해줄 거예요. 그럼 4의 배수는 뒤에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 알겠죠? 뒤에 두 자리 알겠죠?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고 4의 배수는 뒤에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다 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연수 만들기는 네,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3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사전식 배열인데 진짜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냥 사전식 배열 생각할 필요 없고 이것도 그냥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 A, B, C, D를 줄 세울 거예요. 줄 세울 건데 당연히 이 A, B, C, D를 줄 세우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개겠어요? A, B, C, D 4개 중에 4개 중 1개, 3개 중 1개, 2개 중 1개, 1개 중 1개 해가지고 총 24개겠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 개수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어렵게 먹지 말라고요. 사전식 배열이라고 나열하는 개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나열하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좀 더 규칙성이 있어서 너네가 나중에 하나씩 셀 때 사전식 나열을 오히려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A, B, C, D를 어떤 순서대로 나열할 거냐면 선생님이 일단 너네가 딱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처음에 A, B, C, D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뒤에부터 우리는 항상 앞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낮은 거부터 바꿔가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당연히 앞에 것도 교체를 해줄 건데 제일 낮은 것부터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잘 봐봐요. 이 다음은 A, B, D, C 해서 둘이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에서 뭐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CD는 둘끼리는 하나를 다 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B하고 D를 바꾸는 거예요. B하고 C를 바꾸는 거지. 네, B하고 C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A, C, B, D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C하고 B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쵸. 이미 그 아랫자리에서 끝났으니까 여기 이 두 번째 세 자리에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이 두 자리를 바꿨으니까 여기 있는 뒤에 BD를 또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여기 두 번째 자리가 C일 때 다 해결이 됐죠.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리 이번에 뭐 와야 돼요? D가 와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A, D 얘네는 선수 항상 순서대로 B, C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또다시 뒤에 B, C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제
이 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어요? 이 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어? 그럼 이제 맨 앞자리를 건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건드려요? 이제 A랑 B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마다 뭔가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바꿔주는 배열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A가 앞에 왔을 때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A가 맨 앞에 왔을 때 6개, B가 맨 앞에 왔을 때 6개, C가 맨 앞에 왔을 때 6개, D가 맨 앞에 왔을 때 6개니까 총 몇 개예요? 24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열하는 규칙만 알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너네가 실제로도 이렇게 나열할 때 이런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규칙성이 있고 오히려 좋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이런 정도다. 아까 요거 괄호 1번, 2번 지금 이거 필기해 놓으세요. 알겠죠? 4번까지 있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괄호 3번도 필기해 주시면 좋다. 여기도 곱하기라고 써야겠죠? 네. 여기 점점점점점. 네, 이게 사전식 배열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지불 방법. 금액의 수인데 여러분들이 뭐 1,000원짜리 몇 장 있고 500원짜리 몇 개 있고 50원짜리 몇 개 있고 막 10원짜리 몇 개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지불의 방법 개수랑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금액의 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불 방법은 여러분들이 50원 두 개랑 100원짜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뭐 이렇게 50원을 더 100원을 하나 덜 쓰고 50원 두 개를 더 쓴다고 그 지불 방법은 일단 다른 거. 네, 그러니까 50원 두 개를 더 쓰고 100원을 하나 덜 쓰면은 지불 방법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액의 수에서는 그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불 방법은 그냥 내가 내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른 방법인데 금액의 수는 이게 금액만 똑같으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불의 방법을 바꿔도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지불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100원이 3개 있고 50원이 2개 있고 10원이 3개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원을 안 쓸 수도 있겠죠. 10원을 1개 쓸 수도 있고요. 10원을 2개 쓸 수도 있고 10원을 3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50원을 안 쓸 수도 있고 50원을 1개 쓸 수도 있고 50원을 2개 쓸 수도 있고 10원을 안 쓸 수도 10원을 1개 쓸 수도 10원을 2개 쓸 수도 숫자를 줄일 거야. 10원을 3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네를 조합해서 낼 수 있는 지불 방법은 총 몇 개인가요? 4개, 3개, 4개 4 곱하기 3 곱하기 4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봤던 약수의 개수 문제랑 동일하다. 약수의 개수 문제랑 동일하고 항상 근데 빼기 1을 항상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0원을 제외한다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0원은 뭐예요?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쓴 걸 얘기하잖아요. 그건 항상 제외한다고 문제에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빼기 1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빼기 1을 해줄 필요가 없이 그냥 약수개수 문제랑 동일한 유형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죠? 네, 잘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금액의 수예요. 금액의 수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침범하는 금액이라는 게 생기는데 침범 금액이 뭐냐면 네. 아까 말했던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50원짜리 두 개는 100원짜리 한 개랑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를 침범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원짜리를 두 개 쓰고 50원짜리를 두 개 쓰고 이거랑 100원짜리 세 개 쓰고 50원짜리 안 쓰는 게 같은 금액이 되지 않냐고요. 이런 침범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사실 모든 금액을 나열해보는 걸 난 추천하긴 해요. 그냥 100원이 3개일 때 뭐 50원 몇 개 쓰고 50원 안 쓰고 50원 1개 쓰고 50원 2개 쓰고 50원, 10원 0개 1개를 이렇게 막 이거를 쭈루루룩 나열을 써보는 거야. 그래서 금액을 여기다가 다 써보는 거야.
이렇게 해줘도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려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열을 공부할 때 나열을 많이 해보던가 아니면 시험 볼 때 시간이 많았는데 그걸 하면 조금 진짜 정령 안 풀리면 그거라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나열을 보통 추천하지만 이럴 때는 해결 방법이 있다. 그냥 100원짜리들을 전부 다 50원짜리들로 환전해주면 돼요. 지금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100원짜리들을 전부 다 50원짜리로 바꿔주게 되면 50원짜리 6개 하고 50원짜리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0원짜리 8개, 10원짜리 3개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침범하는 금액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걔네를 다 50원으로 그냥 환전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돈의 단위로 환전을 해버리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9 곱하기 4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약수의 개수 문제처럼. 네, 그래서 지불 방법 금액의 수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잘 봐봐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 가지고 경우의 수, 고배 법칙을 써보는 거고요. 그다음 자연수 만들기는 우리가 보통 숫자를 가지고 고배 법칙을 써보는 거고, 그 다음에 줄 세우기, 사전식 배열. 이제 사전식 배열은 우리가 문자들을 가지고 줄을 세워보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금액의 수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또 줄을 세워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정도면은 사람, 숫자, 문자, 돈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네들이 기반을 다지고 그 위에 이제 어떤 게 나오든 어색하지 않게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어보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다 필기하시고요. 선생님이 네, 하나씩 해줄게요. 여기 필기하시고, 여기 필기하시고, 여기 필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네, 그 다음에 사실 5번째 살짝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겠죠? 직위 뽑기인데 여기서는 다른 직위, 같은 직위 뽑는 게 있어요. 이게 너네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너네도 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해하기에 너무 좋죠. 다른 직위를 뽑는다라는 거는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거예요. 같은 직위는 회장하고 회장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 2명 뽑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 5명 중에 회장하고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다 그러면은 그냥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었는데 같은 직위에서 회장 2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5명 중에서 회장 2명을 뽑을 때는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인데 둘이 바꿔도 그냥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회장이 서이고 부회장이 인호예요. 그러면 둘이 바꾸면은 회장이 인호랑 서희가 부회장이 되는 거랑 다른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뽑힌 회장이 서희고 두 번째 뽑힌 회장이 인호예요. 근데 둘을 바꿔봤자 내가 먼저 회장으로 뽑혀봤자 그건 같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누기 2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겹치는 게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배웠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다른 직위 뽑는 게 우리가 보통 수녀라고 똑같았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 배울 수녀라고 똑같고요. 같은 직위를 뽑는 게 조합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필기할 게 순열과 조합인 거예요. 선생님 이런 기승전결을 이어가기 위해 이거를 필기한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괄호 5번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순열은 뭐냐면 순열은 영어로 P를 많이 써요. 그래서 permutation 이라고 쓰긴 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P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러면 순열하면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순서대로 나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두 단어는 순열하면 나열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네 번째는 조합이거든요. 조합은 순서 없이 조합 뽑기예요. 순서가 없이 어차피 뭐 같은 걸 뽑는 거니까 얘네들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조합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조합 대신에 여러분들이 뽑기를 많이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순열하면 나열을 떠올리고요. 조합하면 뽑기를 떠올리면 된다. 그러면 일단 순열부터 해결해 볼까요? 그래서 permutation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PR이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그럼 이거를 N개 중 R개 나열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나열에 집중하자 그랬죠, 그렇죠? 나열은 말 그대로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나씩 나열하는 걸 나열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점점점점점 몇 개 곱해요? 총 R개를 곱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5명 중 1명, 4명 중 1명, 3명 중 1명, 2명 중 1명, 1명 중 1명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 그 줄 세우기는 우리는 그러면 OPO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식으로 장난을 쳐보자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n 팩토리얼 때리고 그럼 팩토리얼을 먼저 얘기할까요? 네, 팩토리얼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네. 영어로는 팩토리얼 이렇게 쓰고요. 이 뜻이 인수라는 뜻인데 인수라는 것이 곱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곱골로 나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5팩 하면은 5가 아니라 5, 4, 3, 2, 1 곱한다는 얘기예요. 5, 4, 3, 2, 1을 5부터 곱골로 나열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두 가지만 외워주면 돼요. 0팩은 1이고요. 4팩은 24예요. 알겠죠? 이 두 개만 외우세요. 알겠죠? 선생님 보통 외우라고 안 하는데 저거는 외우면 정말 편리해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식으로 좀 장난을 쳐보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n 팩토리얼을 그냥 쭉 나열하는 거예요. n 팩토리얼을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 n에서 r을 뺀 만큼을 팩토리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5p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원래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냥 귀찮으니까 5팩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5에서 3 뺀 게 2지 않아요? 2팩으로 나눠주는 느낌. 해도 문제는 없지 않냐 이거죠. 식은 똑같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네, 잠깐만요. 조금 칸이 필요해서 이것까지도 괜찮고 그러면 팩토리얼에서도 조금 외워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NPN NPN은 아까 OPO 같은 거죠. 그렇죠? 5명 중에 5명 5명 중에 5개 나열이에요. 그러면 5, 4, 3, 2, 1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N팩이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줄 세우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NP0은요 안 세우는 거예요. 한 가지겠죠. 그렇죠? 네, 이해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까지 연결해서 가봅시다. 네, 조합까지 연결해서 가보자면 조합은 영어로는 C를 많이 쓰죠. 컨비네이션을 많이 쓰고요. 그쵸? 이거는 NCR,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거는 N개 중 R개 뽑기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식으로 표현하면 N, N-1, N-2, 점점점점점 네, 몇 개죠? R개죠, 그쵸? 네, 맞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R팩으로 나누는 게 NCR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NPR 보여요, 그렇죠? NPR이 여기서 많이 보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NPR이 분자에 있고 그거를 우리가 R팩을 때려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NPR이 얘도 가능하다며요. 그럼 NPR 대신 얘를 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N팩 때리고 거기에 N-R팩을 할 건데 거기에 R팩을 한 번 더 나눈 형태다. 식으로 장난질 하는 거를 한번 배워본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조합에서도 외워줘야 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얘는 당연히 NCN, N개 중 N개 뽑기는 한 개입니다. 알겠죠? 얘네가 순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N개 중 안 뽑는 것도 한 개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NCR이랑 NCN-R이랑 똑같아요. 이거 예시를 들어보자면 잘 생각해봐요. 100명 중 밥 먹을 2명 뽑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기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이제 학생 수가 1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밥 먹을 사람 2명 뽑는 거랑 100명 중에 밥 안 먹을 사람 98명, 100명 중에 밥 안 먹을 사람 98명 뽑는 거랑 똑같은 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 먹을 사람 2명을 정하기 위해 너네 다 나가 할 사람을 98명 뽑는 거랑 너 밥 먹자 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성립하는 이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줄여가지고 계속 이상해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갈게요. 알겠죠? 네. 그러면 조합에서도 하나 할 게 있어요. 분할과 분배인데 잘 들어봐요. 이거 조금 어렵게 나오니까 쌤이 예시를 하나 들게요. A, B, C, D를 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조를 2명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4명 중에 이 2명 첫 조 A조 할 사람, 여기가 첫 조라고 해봐요. 첫 조 할 사람 2명 뽑기. 그게 NC 4C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2명이 뽑았으니까 남은 2명 중에서도 2명을 뽑는 경우, 이런 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지금 얘네가 만약에 3명 1명이었으면 이러고 끝냈으면 돼요. 3명 1명이었으면 3명 1명이었으면 4C3 곱하기 1C1 하고 끝날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건들지 않아요. 근데 2명 서로 같잖아요. 그럼 얘네끼리 자리가 바꿔도 이 조는 자리가 바꾸면 다르거든요. 근데 얘네는 자리를 바꿔도 2명인 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겹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팩을 때려줘야 돼요. 왜 그런지, 어떻게 겹치는지 예시 한번 들어봅시다. 쌤이 A, B, C, D 지금 2명씩 조를 나눠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B, C, D가 있어요. 아이씨,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A, B를 뽑았어요. 그럼 뒤에 2명은 자동적으로 C, D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번에는 A랑 C를 뽑았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뒤에는 B,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네가 앞에를 뽑고 뒤에는 신경 쓰지 마요. 자동으로 되니까. 그럼 이번에는 A, D를 뽑았어요.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뭐가 돼요? B, C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앞을 B로 바꿔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그럼 B, C를 뽑으면 뒤는 뭐가 돼요? A, D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B, D를 뽑을 거예요. 그럼 뒤는 자연스럽게 누가 돼요? A, C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또 B끼리도 할 게 없으니까 누구 하면 돼요? C를 뽑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C, D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여기에 CA도 했고 여기도 CB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엔 CD를 해보자고요. 그럼 CD를 하면 뒤에 뭐가 돼요? A, B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경우 말고 이제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리를 바꿨을 때 동일한 친구가 얘랑 AC, BD, BD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얘랑도 겹치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동수를 분할하게 되면은 동수로 분할하게 되면 이렇게 겹치는 게 자리를 바꿨을 때 겹치는 게 생기게 되구나. 그래서 그 겹치는 것만큼 나눠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적었죠? 지울게요. 알겠죠? 네. 분할과 분배잖아요. 그렇죠? 분배는 그냥 다시 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6개의 꽃송이를 2개 분할한 다음에 3명한테 다시 분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2개 6C2, 4C2, 2C2 분배해주고 동수로 분할했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준 다음에 다시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정도로 분배해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분할과 분배는 선생님이 딱 이 정도 개념만 설명하고 싶어요. 예시를 더 들어주고 싶은데 왜냐면은 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뭐 조 나누기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이 개념 플러스 유형 시험 대비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분할과 분배는 은행고 시험에는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그 되게 어려운 옛날 기출로 나왔었거든. 옛날 모의고사 기출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얘네가 일단 쌓여야 될 것 같고 얘네가 쌓이면은 조금 더 쉬운 문제들로 다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그 옛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사실 선생님이 그 작년에 그 고2 친구들은 그 분할 분배 문제를 좀 포기하라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도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포기하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3번, 4번 조합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 5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필기 하셔야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선생님 아까 이웃하지 않는 문제 했잖아요 라고 했는데 뭐야? 내가 원래 여기 있었나?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 이웃하지 않는 사람의 명수가 3명 이상일 때요. 3명 이상일 때에는 여사건 금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3명 이상일 때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전체에서 오히려 3명이 이웃한 경우를 만들어서 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명이 이웃하지 말아야 된대요. 3명이 이웃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게 전체에서 3명이 이웃한 걸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좀 이렇게 쓸까요? 아니요. 달라요. 예를 들어 3명이 이웃하지 말겠다라는 얘기는 2명 이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진짜 딱 셋만 이웃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2명이 이웃한 거는 그러니까 전체에서 3명이 이웃한 걸 빼겠다라는 거는 여기에 남아요. 뭐가 남냐면 2명이 이웃한 경우가 남아버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여사건을 쓸 거면 3명 이웃, 2명 이웃을 둘 다 빼주면 돼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칸막이입니다. 알겠죠? 칸막이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은행고 프린트 문제 은행고 프린트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2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의자 6개 여자 2명 남자 3명이 있어요. 근데 여학생이 이웃하지 말래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요? 3, 2, 1 네, 못 풀었네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우선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의자 6개에 총 사람이 5명이 앉을 거예요. 그러면은 빈 의자가 하나 남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꼭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빈 의자가 하나 있고 얘네가 5명이 앉을 건데 그럼 걔네 중에 여자애들이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자랑 빈 의자를 칸막이로 세워주는 거예요. 칸막이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이 5자리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5자리 중 하나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남학생과 빈 의자가 총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4명 뭐 이게 개로 해야든지 명으로 해야든지 애매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명으로 합시다. 그렇죠? 그 4명을 칸막이로 줄 세우는 경우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곱하기 이 5자리 중에 여학생이 2명이 이 5자리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예를 들어 여 선택해도 이웃하지 않죠. 그렇죠? 여 선택해도 이웃하지 않고요. 여 선택해도 이웃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5자리 중에 아무 자리나 2자리 선택하는 거. 근데 당연히 그 우리 미리 얘기하지만 서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알겠죠? 네. 그 의자는 서로 같은 의자라고 해석할 거고요. 사람은 다 달라요. 알겠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쌍둥이도 둘은 다른 사람이에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둘이 자리 바꾸는 것도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O permutation 2를 해주면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뭐가 있냐면 뭐 의자가 7개 있어요. 그 다음에 2명 사이에 적어도 빈 의자 1개가 필요하대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얘기 안 했네요. 사람이 그냥 2명인 거구나. 네, 성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2명 사이에 적어도 빈 의자가 1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럼 일단 풀어볼래요? 3, 2, 1. 못 풀었죠, 그쵸? 네. 괜찮아요. 김승현이 알려줄 거니까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2명 사이에 적어도 빈 의자가 1개라는 거는 2명이 앉아야 되는데 빈 의자가 꼭 1개, 2개, 3개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이 2명이 서로 이웃하지 말라는 거랑 같은 말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2명이 7개 의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앉았어요. 그럼 빈 의자가 몇 개 생겨요? 5개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빈 의자가 5개 생기지 않아요? 거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그 빈 의자를 칸막이로 세워주는 게 어때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네. 이렇게 빈 의자를 선생님이 칸막이로 세워줬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빈 의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칸막이로 세웠으니까 거기에 이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2명이 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리가 몇 개예요? 6개 자리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2개 오면 무조건 그 사람 사이에는 빈 의자가 1개씩 꼭 있겠네요. 적어도 1개가. 그렇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단 빈 의자 나열하는 개수가 몇 개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렇죠? 그 5팩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내가 이 6자리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러면 틀려요. 왜겠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의자는 서로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빈 의자를 아무리 바꾸면서 나열해봤자 어차피 그냥 같은 의자로 해석할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그냥 그 5팩 나누기 5팩이라 생각하고 그냥 1인 거예요. 1. 그냥 1인 거라고.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파란색으로 쓸까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그냥 같은 거란 얘기예요. 이게 1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0이 되겠네요. 그렇죠? 6 곱하기 5. 이해돼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 하나 더 있는데 교대로 문제예요. 교대로 문제가 뭐냐면은 교대로 서는 문제인데 이거는 딱 중요한 게 한 개예요.
동수가 뭐냐면 동수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이게 동일한 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말이 어렵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5명인 경우를 동수가 아닌 걸로 하자고요. 그럼 둘이 똑같은 경우가 동수지 않겠냐고요.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어떻게 풀어요? 이런 경우에도 칸막이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들이 교대로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대로 서야 되니까 우선은 남자애들을 배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교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여자애들이 이렇게 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요 사이사이에. 이해돼요? 그럼 이 경우일 때는 남자애들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그쵸? 4팩이겠죠. 그쵸? 그럼 여자애들 배열하는 경우가 몇 개예요? 그쵸? 곱하기 5팩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동수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럼 이번에도 남자애들을 먼저 칸막이로 선생님이 세워볼게요. 교대로 서야 되니까. 근데 당연히 동수일 경우에는 남자애들을 칸막이로 세우든 여자애들을 칸막이로 세우든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칸막이로 이렇게 세웠을 때 종류가 2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여남, 여가 나올 수, 여남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남녀. 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오냐 남자가 먼저 오냐 그런 차이인 건데 당연히 선생님은 남자가 여자 먼저 오든 뭐 여자가 먼저 오든 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세겠다는 얘기예요. 둘 다 세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남자 친구들을 세우는 경우의 수에 여자 친구들 세우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도 남자 친구들 세우는 경우의 수가 5팩이고요. 아, 뭐 색깔을 똑바로 해주십니다. 그럼 이 위의 경우에도 5팩 곱하기 아래도 당연히 남자애들 먼저 세우니까 5팩이겠죠. 그렇죠? 귀찮아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애들을 세우는 경우의 수도 5팩이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그러면 아래 경우에서도 남자애들 미리 세워놓고 여자애들 세우는 경우의 수가 5팩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우가 2가지인 거니까 둘이 다른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5팩 곱하기 5팩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경우의 수 기본을 딱 여기까지만 다져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짜 경우의 수는 이거는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그 위에 계속 쌓여야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너네 프린트도 그렇고요. 그 개념 플러스 유형에도 경우의 수는 문제 유형이 진짜 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공부해야 돼요. 이런 기본들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근데 이런 기본이 안 쌓인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개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진짜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기본들이 안 쌓여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을 쌓고 어려운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3 때 왜 확통이 쉽다고 하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